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기반 아이코리아 4.0 산업체 단기광자 플랫폼 구축 프로그램 5회차 SNS 마케팅 분야 트랜스미디어 시대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맡은 동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권영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대학 보유 지식자산, 지역사회 기업, 부산권 링크 플러스 사업단 협업 프로그램, 이런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본 강좌를 통해서 추후 여러분들께서 SNS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현재 미디어 환경과 현재 미디어 수용자 그리고 트랜스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강좌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미디어 본 강좌의 제목이죠. 트랜스미디어 시대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추구하는 이 수업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이 현대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 미디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지, 어떠한 점이 과거와 다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고요. 이 현대 미디어 환경이라는 이 환경이 매우 특수하다라는 것이죠. 과거와 우리가 불과 10년 전에 있었던 그 과거와 비교했을 때 180도 다른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디어 환경에 접근을 할 때, SNS,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등 접근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접근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현대 미디어의 환경, 현대 미디어 수요자의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 현대 미디어 환경을 대변하는 그런 미디어 전략이죠. 지금 현재 미디어 언론학계에서 그리고 미디어 산업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여러분들이 꼭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SNS 마케팅을 할 때 추후에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3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깊이는 못 들어가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현대 미디어 환경과 트랜스미디어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 수업의 목표는 달성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이것은 그래서 결국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먼저 스토리텔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토리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스토리를 이야기한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용해서 하느냐? 바로 트랜스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가 사실 사용되어 온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실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 자체의 역사도 그리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스토리에 대한 역사는 무지하게 깁니다. 이 스토리에 대한. 하지만 이 텔링, 이 스토리를 텔링하는 이 텔링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탐구하고 정의하기 시작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토리텔링 앞에 이제 트랜스미디어입니다. 트랜스미디어. 그래서 결국엔 트랜스미디어가 무엇이냐 우리가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도 벌써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단어, 매체라는 뜻이죠. 그 앞에 트랜스, 이 라틴어에 기반한 이동하다, 초월하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형용사가 함께 붙어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트랜스미디어. 그래서 트랜스미디어 하면은 미디어의 경계를 초월한다. 경계를 넘나든다. 미디어를 이동한다. 이런 여러 가지의 체계 그리고 현상들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트랜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붙어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트랜스 지방, 뭐 트랜스포머, 뭐 트랜스젠더. 다들 경계를 초월하고 넘나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라는 그러한 형용사를 미디어에 붙였을 때 이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현상의
역사는 꽤 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미디어를 넘나든다. 여러 종류의 미디어의 플랫폼들이 있겠죠. 뭐 TV, 우리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책, 그죠? 음반, 여러 종류의 미디어 플랫폼들, 그죠? 이런 미디어 플랫폼이 다른 종류의 미디어로 이동하는 현상은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던 현상들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트랜스미디어 얘기할 때 복합적이고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았을 뿐이지 과거에도 있었던 형상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구전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소설책으로 남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음악회에서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LP나 CD로 녹음이 되고 라디오로 전파가 된다라는 건지,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이제 트랜스의 개념, 플랫폼들을 트랜스하는 그런 개념 중에 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특별히 트랜스미디어라고 하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가 과거부터 있었던 이런 미디어가 이동하는, 그죠? 미디어가 경계를 넘나드는 이러한 현상들이 과거보다는 이러한 현재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합적이고 또 수용자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경험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의 발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불과 1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는 매체가 중심 매체가 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엇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저는 전화도 받지만 당연히 드라마를 본다던가 내비게이션을 쓴다던가 사진을 찍는다던가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이 미디어가 이렇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융합적인 미디어가 아닌, 미디어가 다 단독적인 다른 미디어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책을 읽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가고,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음악실에 가고,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영화관에 가고, 이랬던 것이 이제는 트랜스하는 과정이 굉장히 쉬워져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통합적인 기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러한 독립적인 매체를 통해 다루어지는 콘텐츠들이 이제는 저희가 한꺼번에 내지는 굉장히 쉽게 자연스럽게 트랜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개념, 이게 현대 이제 트랜스미디어 환경의 핵심적인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매체가 만들어지면서 생기게 되는 이러한 개념들은 창작과 그리고 소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 미디어 학자들이 설명을 할 땐 두 가지 인간의 중요한 욕구를 함께 붙여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과 거의 흡사한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죠. 현실 재현의 욕구라는 것이죠. 우리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우리 미디어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매체들은 인간의 감각의 확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걷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빨리 걷기 위해서 자전거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기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이랬던 것이고, 제가 또 듣는 이 귀의 감각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또 뭐가 나왔죠? 스피커가 나오고 이어폰이 나오고, 또 우리가 눈의 감각은 또 뭘까요? 눈의 감각을 확장하기 위해서 안경이 나오고 만안경이 나오고, 이런 의미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맥루한이 얘기하는 미디어는 모든 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그래서 이런 감각의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현실을 그대로 재현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디어가 어떻게 발전을 했죠? 초창기에 우리가 흑백 영화였다가 컬러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눈에서 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흑백이 아닌 컬러이기 때문에.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실제로 보면서 듣기 때문에 그렇죠. TV나 모니터 스크린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우리 정사각형 비율, 4:3 비율의 TV, 모니터 스크린이 나오다가 추후에 16대 9죠. 와이드한 비율의 이제 모니터 스크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이 화각이 와이드한, 그죠? 와이드한, 양옆으로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긴 이러한 화면이기 때문에 우리 TV도 와이드 16:9 비율로 직사각형 형태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은 이 베젤이라고 하죠. 이 테두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도 이 테두리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이 눈, 실제로 보고 있는 이 현실은 테두리가 없이 그냥 우리가 이 좋은 렌즈로 그냥 테두리 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발전된 게 3D가 나왔죠. 요즘엔 조금 주춤하지만 시장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게 이 원근감, 그죠? 입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뭘까요? AR, VR, 요즘에 또 XR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결국에는 이 현실 세계, 가상 세계의 경계를 허물어주는 형태로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감각을 그대로 재현한 형태로 미디어가 발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 재현의 욕구라고 하는 그 방향 속으로 미디어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자기 표현의 욕구, 스토리 전달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창작을 하고 싶은데 그 드러내는 방식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그것이 뭘까요? 바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죠. 스토리. 내가 오늘 뭐뭐 해서 뭐뭐 했다가 이걸 먹었어.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얘기를 과거에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토리를 통해서. 근데 저희가 현재 지금 스토리텔링이 다른 시대보다 더욱더 특별히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과거 시대에서도 이 스토리텔링이 매우 중요했었는데 현재, 지금은 더 중요하다. 왜냐? 과거에는 지금처럼 내가 스토리를 텔링할 수 있는 그 플랫폼들이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 자기 표현의 욕구가 있어서 그 스토리를 말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매체, 기술이 한정적이었다는 것이죠. 미디어로부터 소외가 되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전을 통해서 계속 머리맡에 앉아서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집에서 계속 우리가 과거에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제 각자들에게 이 미디어가 기술들이 생기게 된 거죠.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개개인들이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 그 강력한 플랫폼들을 가질 수 있는, 너무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눌려있던, 묶여있던 그 욕구가 미디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드디어 봉인 해제가 빵 된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과 또 이러한 수용자들의 이런 환경 통해서 수용자가 이제는 콘텐츠 제작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또 하나의 현대 미디어 핵심적인 그러한 특성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참여, 그리고 창작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진 형태. 과거에는 어떠한 예술가가 또는 창작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기술의 발전, 네트워크 발전이 뒷받침되면서 현재는 개개인들이 미디어에 관여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대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이 기술입니다. 기술. 과거에는 이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욕구, 또 자기 표현의 욕구, 현실 재현의 욕구, 이러한 것들이 인류의 그런 핵심적인 욕구였다고 하면요. 과거에는 이러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친구, 가족, 그죠? 근데 미디어가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진으로 찍어서 공유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직접 제작해서 공유하고 기술이 뒷받침되면서 이러한 욕구가 이제 봉인 해제돼서 풀려서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과거에는 이 방송국 PD들 권력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큰 카메라 조정하고 그 방송국 송출 시스템, 전파 시스템 갖고 있고 편집하는 그 편집실에 어마어마한 기계들 다룰 수 있고 일방적으로 9시, 10시, 9시 뉴스 땡 하는 시간에 수용자들이 딱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환경에 있어서는 이 PD의 권력이 뭐 지금도 강하지만요. 얼마나 파워가 셌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더 좋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4K, 8K 어마무시하죠.
촬영을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PD들보다 더 잘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지금 뭐 우리 지상파 방송국보다 더 강력한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올려서 전 세계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디 전 세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자기 표현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장비들도 비쌌고요. 뒷받침되지 않았던 시대가 불과 10년 전 약.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현재는 오히려 그 기술들이 너무너무 빨라서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여러분들 8K 카메라 혹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5G 우리 나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설문을 해보면요. 아직 20%도 안 됩니다. 이 5G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 8K 우리 삼성이 자랑하는 우리 OLED 퀀텀 텔레비전 TV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히려 수용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부분이 이제 2020년이 되면서 뒷받침이 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러한 욕구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큰 역할을 해주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 속도가 안 맞는다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서로 느렸어요. 아무리 인쇄술이 만들어지고 어쩌고 해도 과거 기술 무명사들을 보면요. 100년, 50년 단위로 한 줄씩 쓰였다는 것이죠. 카메라의 발견, 사진의 발견, 영화의 발견, 그죠? 컬러 TV, 또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거의 몇십 년마다 하나씩 쓰였다는 건데 지금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소화되고 있는 속도로 같이 가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수용자들의 이러한 내재되어 있던, 봉인되어 있던 자기 표현 욕구, 그리고 우리 문명에 깔려있던 현실 재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봉인 해제가 되면서 지금 2020년에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너무나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이러한 수용자들이 있는 그런 특수한 미디어 환경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불과 10년 전에 갖고 있던 그런 PD가 갖고 있던 그런 권력, 파워들이 지금도 분명히 강력하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다 PD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KBS, MBC, SBS만큼 강력한 이러한 방송국들을 다 주머니 안에 갖고 있죠. 유튜브라고 하는 방송국들을 갖고 있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대 미디어 수용자들은 이러한 미디어 환경들이 너무 당연시되고 이러한 환경들을 누리고 있는 미디어 수용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수용자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던, 콘텐츠를 배포를 하던, 홍보를 하던 수용자를 일방적인 수용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현대 미디어의 수용자들은 그냥 일방향적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콘텐츠를 수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창작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의미가 바로 이 수용자가 결국엔 창작도 하고요. 또 창작자가 또 수용자가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수용자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수용 형태를 띠는 게 아니라 창작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 그게 또 의무가 되는 이러한 형태를 띈다는 거죠. 이 핵심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용자가 창작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내가 만드는 콘텐츠, 우리 회사가 만드는 콘텐츠, 우리가 회사가 홍보하는 그러한 콘텐츠들, 우리 회사가 하는 마케팅에 수용자들이 참여할 이 콘텐츠 제작에, 이 콘텐츠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여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드는 콘텐츠, 온라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마케팅이든 뭐 홍보든 이런 활동에 수용자들이 꼭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빈칸을 꼭 만들어 두고 그러한 여지를 꼭 줘야지 그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흐를 수 있는 그러한 또 강력한 콘텐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디어 환경은 기술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의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과거에 없던 이 현대 미디어 환경, 지금 2020년의 이 미디어 환경에 있는 굉장히 특별한 특성입니다. 특별한 특성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늘 존재했는데 이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무 빨라서 우리가 그 기술의 속도에 맞출 수가 없는 그러한 특이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현재 미디어 환경에 오면서 이 트랜스미디어라는 표현이 이제 두둥하고 나왔습니다. 트랜스미디어라는 용어는 콘텐츠가 미디어를 이동하고 초월하고 전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과거에 오래전에도 존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개념이, 그죠? 소설에서 영화로, 그죠? 웹툰에서 영화로, 그죠? 하지만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르다.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변환이나 그러한 미디어를 전전하는 그러한 플랫폼들을 전제하는 그러한 현상들과 지금 현재 트랜스미디어의 환경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지 이 부분을 얼마나 이해를 잘하느냐가 추후에 얼마나 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SNS,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느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이 속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조절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우리가 콘텐츠를 기억하고 SNS 통해서 콘텐츠를 배포하고 마케팅을 할 때 이 속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트랜스미디어는 이 시간을 우리가 컨트롤하겠다, 조절하겠다라고는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예전에는 하나 해서 빵 터지고 잘 됐으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화도 해볼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애니메이션도 해볼까? 했었던 속도가 불과 한 10년 전의 속도라고 하면요.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플랫폼들을 사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것이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이 미디어 환경에서 갖고 있는 플랫폼들이 뭐가 있죠? 뭐 SNS, 뭐 유튜브, 페이스북 넘어서 영화, TV, 웹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수단, 미디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컨트롤하고 이 속도, 시간을 컨트롤해서 이러한 현대 미디어 환경, 현대 미디어 수용자의 특성들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콘텐츠를 배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이 트랜스미디어 환경에서는 여러 플랫폼들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요. 동시에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배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 자, 우리 헨리 젠킨스라고 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학과 교수입니다. USC라는 대학에 어떻게 보면 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대한 개념을 처음 이제 제시한 그런 학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헨리 젠킨스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콘텐츠가 흐르지 않으면은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 환경에 있어서 SNS를 포함한 또 지금 이 미디어 환경에 있어서 이 콘텐츠 하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콘텐츠가 이 미디어 플랫폼들 사이에서 흐르지 않으면요. 그 콘텐츠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콘텐츠를 흐르게 해야 된다. 무조건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하나, 우리가 만약에 SNS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SNS 마케팅을 우리는 유튜브 플랫폼에 하나만 위해서 하자. 그래서 유튜브용 그냥 영상 하나만 만들어서 그걸 뿌린다, 홍보한다, 마케팅한다. 그게 아니라요. 여러 플랫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배포를 함께 해야 된다가 또 핵심적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배포는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흐르게 할까? 흐르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 여러분들.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게 바로 이 스토리텔링.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펜을 만약에 마케팅을 한다.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요. 이 펜을 그냥 이 펜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TV 광고 딱 하나 해서 하나의 플랫폼만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건 일방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10년 전에 기술이 좀 부족했고, 그죠? TV 지상파 방송이 최고였던, 최고의 파워를 갖고 있었던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면 효과가 있었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펜을 판다고 했을 때 이 펜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여러 플랫폼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펜을 촬영한 영상을, 광고 영상을 우리 TV, 지역 TV 방송국에서 여러분들이 송출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동시다발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동시에 인스타그램에서는 이 광고를 만드는 이러한 촬영, 메이킹 필름이라고 해서 이 광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비하인드 씬으로 또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 플랫폼 특징에 맞게 사진이나 이런 간단한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해주시고요. 근데 우리 광고에서는 현빈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와서 광고를 했고요. 현빈과 함께 또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같이 했어요. 그리고 엑스트라로 권영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유튜브 페이지에서는 권영성이라고 하는 조연이 또 출연을 해서 또 스토리텔링을 해주고요. 그리고 동시에 펜을 사용해서 글씨를 쓰는 장면이 우리 TV, 지역 TV에 나와서 광고가 됐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손예진이 그 펜을 통해서 썼던 그 글을 또 읽으면서 막 감동을 하는 이러한 영상을 또 예를 들어서 틱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요. 텔링의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고요. 또 제품에 대한 홍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또 블로그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또 보여주고요. 이렇게 이 하나의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을 위해서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배포하면 안 되고요. 여러 플랫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우르면서 똑같은 콘텐츠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콘텐츠, 이 펜에 대한 얘기지만 다른 콘텐츠가 각기 다른 그러한 완성도를 가지고 다른 플랫폼에서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하나의 큰 이 펜 촬영하는 이 펜에 관련한 큰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가 이제 핵심적인 트랜스미디어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현대 미디어 환경 이해를 하면서 여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아우러야 하는 이러한 플랫폼들, 그죠? 이 플랫폼들은 영화, 드라마, 웹툰, 이러한 장르의 형식을 띈 이런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온라인 플랫폼들, 온라인 안에서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틱톡,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라든지, 스푼 라디오라든지, 기타 등등, 그죠?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많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대단한, 플랫폼들을 우리가 모두 다 좀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또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시간을 조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환경들을 이해함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플랫폼들에게 우리가 배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부터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콘텐츠들, 여러분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마케팅, 홍보 콘텐츠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의 플랫폼만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플랫폼들을 염두에 두고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한 번에 배포해서 하나의 큰 스토리를 형성해서 배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런 식의 스토리를 만든다면 여기서 또 이어지게 유튜브에서는 또 이런 광고를 해주고요. 또 블로그에서는 또 이런 광고를 이제 만드는 그런 메이킹 필름, 또 비하인드 씬, 이러한 부분들을 또 보여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장점이 뭐냐? 누구는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페이스북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유튜브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유튜브 이런 거 안 하고 인스타그램만 많이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제가 만약에 저는 유튜브를 맨날 보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러한 온라인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처음 소비를 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처음 접했어요. 이 펜 광고를 유튜브에서 처음 접겠습니다. 근데 이 펜 광고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제 손예진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너무 굉장히 아름답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확장해서 제가 찾아봅니다.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손예진이라는 우리 배우가 우리 현빈이 쓴 이러한 편지를 읽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제가 플랫폼을 건너뛰어서 인스타그램으로 가서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서 봤더니 또 권영성이라고 하는 이런 엑스트라가 또 재밌게 얘기하네. 그러면 또 권영성이 나온 또 네이버 블로그로 가고 넘나들면서 결국에는 제가 수용자가 이런 플랫폼들을 막 넘나들고 온라인상에 넘나들면서 결국에는 이 펜 광고하는 이 광고 마케팅에 이제 빠지게 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특성, 수용 특성, 누구는 이 플랫폼, 누구는 저 플랫폼, 누구는 저거 좋아하고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광범위한 그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전달, 또 온라인 콘텐츠 홍보, 마케팅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가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대 미디어 수용자의 특성, 가장 중요한 특성을 오늘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바로 창작자와 수용자와 창작자의 경계가 허물어진 형태다. 현대미디어 수용자의 특성, 대표적인 특성이. 그래서 수용자가 꼭 들어가야 할 이 창작에 참여하고 이 콘텐츠에 참여하고 이 큰 세계, 이 스토리텔링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빈칸을 남겨두는 것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콘테스트를 연다든지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이렇게 UCC 콘테스트를 해서 또 이 다음 스토리를 이어질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에서 또 시도하고 있는 광고가요, 직접 수용자들이 광고를 여러 개 만들어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하나의 이러한 영화식으로 만들면요, 거기서 참여를 해서 A는 만약에 내가 이 펜을 훔친다를 했을 때, B는 내가 이 펜을 훔치지 않고 주인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선택을 하면요, 또 거기서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고, 기타 등등. 아니면 댓글을 써주세요. 그죠? 댓글을 써서 내가 상품을 드릴게요. 라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수용자, 현대미디어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 수용자가 꼭 이 콘텐츠에, 이 마케팅에, 이 홍보물에,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모든 콘텐츠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꼭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여지를 이제 수용자들이 알아서 찾아 들어가서 그 콘텐츠를 알아서 소비해주고요. 또 확대 재생산, 배포까지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케팅,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배포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대미디어 환경, 그리고 현대미디어의 수용자의 특성, 이 과거와 무엇이 다른지, 트랜스미디어는 무엇인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콘텐츠를 배포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큰 맥락에서 이런 부분들의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